안녕하십니까. 업사이클 리서치 유채민 본부장입니다. 자, 7월 27일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뭐가 얼마 안 남았나요? 다음 주 관세, FOMC 등 여러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사실 처음에는 이번 주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서 주가 지수가 방향성을 결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결국에는 그게 이제 일주일 더 미뤄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결정을 현재 해야 되는 상황이죠. 지난주에는 영상에서 제가 아직은 좀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 그래서 좀 반등을 준다라면 현금을 좀 확보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이제부터는 조정을 받더라도 주식을 한 번 정도는 매수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은 아직까지는 부정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고요. 또 일주일 5거래일이 기간 조정을 주면서 좀 많은 종목군들이 충분히 수렴을 좀 잘 주고 있지 않나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을 좀 보신다라면 이걸 이제 어떻게 보느냐 다르긴 합니다만은, 지난번에도 한번 6월 24일 한번 급등이 나왔었죠. 이때가 아마 이란 관련해가지고 미국하고 협상을 했다. 그러면서 급등이 나왔을 때입니다. 그리고 딱 11거래일 박스를 주고 나서 제법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어떻게 보면은 11거래일 박스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보다 조금 더 박스가 길어질 수 있겠죠. 왜냐면 월, 화, 수 최소 수요일 정도까지는 어떤 모멘텀이 나오기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11일에서 13일, 14일, 뭐 15일 정도 횡보를 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이거를 길게 본다라면 주가지수가 이제 뭐 화요일, 수요일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모르지만 어찌되었든 만약에 조금 조정이 나온다, 3150포인트 정도까지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10일 거래일이 아니라 거의 한 25거래일 이상 횡보를 하는 거나 기간 조정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박스를 칠 때 현재 3150 정도까지 조정이 나온다는 전제 하에서 딱 가운데에 놓이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박스를 친다라면 중간까지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요 10일 더하기 10일 또 알파, 그럼 최소한 한 24일 정도 박스를 치는 거기 때문에 제법 강한 방향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로 코스닥은 조금 더 명확해지는 부분들이 좀 있죠. 이렇게 박스를 친다라면 하단이 770포인트, 하단이 825포인트, 775에서 825, 거기서 딱 800 정도가 되면 가운데죠. 그리고 이 구간을 한번 세본다라면 30일 이상이죠. 거의 뭐 2달 가까이가 옆으로 눕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꽤 강한 반전이 나올 수 있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코스닥은 만약에 하방으로 잡게 된다라면 한 760포인트 정도까지도 조정이 나올 수 있다 라고 계산을 좀 하고 있고요. 최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저는 2950 정도까지는 제법 센 조정이 나올 수 있다. 그럼 2950이라면 딱 61선입니다. 61선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로는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지금 계단식으로 좀 올라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여기가 스타트 라인이잖아요. 여기가. 혹은 이게 스타트 라인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요 3일 동안 5%가 넘게 오른 겁니다. 요게 화요일이거든요. 7월 8일 화요일이고 7월 7일 보면 0.17% 올랐어요. 그럼 이때 주봉을 좀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의 주봉을 보시면 저점에서 고점까지 5%가 넘는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5% 정도는 충분히 오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3,000, 요 박스가 하단으로 놓는다라면 3,150 정도가 될 겁니다. 이렇게 박스에서 하단이면 3,150 아니면 뭐 한 3,180, 170을 전후로 해서 본다고 하더라도 5%면 3,350 3,350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는 한 150포인트에서 순간 200포인트, 아래로는 2950이니까 한 300포인트, 아래로도 한 200포인트 되겠네요. 250포인트 정도 되겠네요. 아래로는 250포인트 정도 될 수 있다. 왜냐면 기대하던 것이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를 본다라면 이거 보시면 되겠구나.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 보면 이틀 동안 5%가 넘게 올랐어요. 이틀 동안 5% 정도가, 이날 하루만 3.5, 거의 3.5%, 그 다음날 1.5%, 이틀 만에 5%가 올라서 충분히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은 목요일 같은 경우에 장중 1.7% 협상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협상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1.7%가 오른 거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한 3에서 4%는 더 갈 수 있다 라는 생각으로 시장을 바라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외국인 수급입니다. 외국인이 제법 강한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목요일 되게 공격적인 매수를 보여줬고 7월 21일 월요일에도 어마어마한 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것들 감안한다라면 외국인은 7월 1일부터 본다라면 7월 1일부터 지금 이번 주 목요일까지 보시면 4조를 매수했습니다. 순매수가 4조 2천억이에요. 4조 2천억. 그리고 선물도 약간 플러스 전환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뭐 7월 22일까지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11,000개였는데 지금 4,500개로 줄어져 있죠. 이 얘기는 어찌되었든 매수로 반전되고 있다. 최근 일주일만 본다라면 매수로 반전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코스닥도 조금 매수를 많이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본다라면 조금 시장의 질이 좀 좋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술적으로만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계단식 상승, 행보, 상승, 행보, 상승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증시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찌되었든 지금 미국도 행보를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행보가 얼마 동안이 한 25거래일, 26거래일 정도 행보를 했다. 이게 올라가곤 있지만 행보를 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거죠. 기간 조정을 주면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S&P 500도 마찬가지예요. 한 25거래일, 26거래일 이상 행보를 하고 상당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어요. 근데 지금은 뭡니까? 일단 기간 조정은 짧게 줬어요. 기간 조정은 13거래일, 14거래일 정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충분히 조금 더 상승이 남았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일본도 역사적 신고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항생도 나쁘지 않습니다. 역사적인 신고가. 그리고 독일 버텨주고 있어요. 버텨주고 있다 라는 것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상해 지수도 신고가 나오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혼자 죽는다 라고 말하기에는 조금은 아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걸 볼 것이냐? 현재 주가지수보다 강한 종목을 보셔야 됩니다. 현재 주가지수보다 더 강한 종목을 보는 게 맞아요. 그러면 자동차를 본다라면 현대차 같은 경우가 뭐 한 21만 뭐 3천원 뭐 하여튼 그 수요일에 시가만 안 무너지면 됩니다. 어쨌든 주가지수는 최근에 주가지수는 행보를 하고 있잖아요. 행보를 하고 있는데 얘는 뭐예요? 먼저 고개를 틀었죠. 고개를 틀었다라는 겁니다. 특히 현대 글로비스 같은 경우 아예 이게 역사적 신고가인가요? 그러네요. 거의 역사적 신고가 언저리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을 봐야겠죠. 이런 종목을 보는 게 정석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삼성전자를 보는 게 맞죠. 그렇게 따지면 삼성전자를 보는 게 맞다. 그래서 주가지수보다 강한 쪽, 그리고 최근에 강하려고 했었던 거, 그러면 은행주, 뭐 신한지주, KB금융,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가 또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주,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실적 발표하고 내려왔습니다. 목요일에 내려왔는데 전 충분히 뚫어낼 수 있다. 그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간다라면 바이넥스라든지 아니면 ST팜 같은 경우도 조금은 요게 제가 보기엔 죽이기 위한 거래량은 아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쪽을 조금 볼 수 있는데 대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셀트리온보다는 저는 이제 플랫폼 뭐 알테오젠, 리가캠, ABL바이오 같은 경우도 충분히 바이오주라서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기술적으로만 본다라면 사실은 하나솔루션이라든지 HD 현대일렉, 현대에너지 같은 경우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포트를 나눠서 보신다라면 충분히 해볼만 하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긍정적인 부분들은 외국인 주식하고 선물을 동시에 매수를 하고 있고요. 목요일에 관세 협상 연장에도 외국인은
주식의 매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지수보다 강한 종목을 1순위, 그리고 2순위는 수목, 관세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내려온 종목, 그러면 수요일 시가 혹은 목요일 시가 전후로 해서 그날 매수 가능해 보인다. 이게 2순위. 그리고 금융, 바이오 3순위. 금융은 저는 은행, 바이오는 CDMO, 그리고 플랫폼.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하이닉스도 이렇게 보면은 주가 지수보다는 안 좋지만 엄밀히 따지면 여전히 박스권의 하단에 놓여 있다 라고 보는 것이고, 이날 오르다가 말았어요. 24일에 오르다가 말았기 때문에 전 충분히 한 20, 지금부터 아래에서는 한번 받아볼만 하다. 어차피 요 자주색을 한 번에 깨긴 힘들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주색을 깨더라도 요렇게 해서 깨더라도 이렇게 반등 주고 내려오면 내려왔지, 얘가 이렇게 내려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래서 하이닉스도 전 나쁘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가 지수보다 강한 건 사실은 삼성전자가 좀 더 강한 건 맞다. 그런 건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관세 협상 카드로 알래스카, 그러면 저는 1승 세진중공업, 그리고 HJ중공업, 이거는 그냥 조선, 업황, 이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 전략 어디 갔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 4번. 저는 수요일까지는 주식 비중을 70%, 그리고 현금을 30%, 그리고 현금 30%는 관세 확정 이후, 확정 당일 매수로,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 전략을 잡아보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조급해하지 마세요. 어떡하지 하시기보다는 좀 기다린다. 내가 그물을 쳐서 기다린다는 생각으로 저는 수요일 정도까지 어느 정도 세팅을 마무리 하시면, 목요일에 FMC가 있고 금요일이 이제 관세 관련된 마지막 D-Day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현금을 확보를 더 하든 아니면 주식을 더 사든 그때 결론을 내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주 잘 준비를 하시고요. 계속해서 주중 방송, 오전 방송, 오후 방송 저희 업사이클 리서치랑 같이 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주중 방송도 항상 체크하시면서 이번 주 잘 대응하길 바라겠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거는 트럼프의 결정이 아닐까 판단을 하면서 지금까지 업사이클 리서치 유창희 본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